2단계 문의 6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발전기와 전동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와 전동기는 그 수식적인 표현보다는 작동 원리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동기의 기본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코일과 그 다음에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이것이 원래 자석의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으로 힘을 받아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원래 자석의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제 중학교 때에는 그 자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이 아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으로 이제 설명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 방식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깥쪽에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때 전류가 안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오른쪽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왼쪽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다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아까 왼쪽에 있던 도선 부분이 이제 위로 왔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 S극 자석에 가까운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쪽에 브러쉬에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 도선이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마치 이 가 그림에서 오른쪽 도선처럼 이 도선의 뒤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선은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직류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다면, 발전기는 그 전동기가 이제 반대로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즉 변환되는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의 관계식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고 좀 정성적인 설명 중심으로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도체 고리, 여기에서는 이런 디귿자형 고리가 되겠죠. 이 도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도체 고리에 전기장이 유도가 되고,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 이 전하 이동이 전류죠.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장의 변화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장과 고리 면적의 곱인 자기 선속이 있습니다. 이 자기 선속의 변화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발전기에서는 이 자기장은 여기서 이제 N극, S극이 있으면 이 녹색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자기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고리도선이 회전하면서 이 자기장을 바라보는 면적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전류를 유도해냅니다.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이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정성적인 설명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고리 면적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냐? 자,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앞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미 이 코일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죠. 여기 그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발전기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제 같은 방법을 하려면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류 방향도 바뀌게 될 텐데 이쪽 방향은 좀 별개로 하고 아래쪽 그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면 이 자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자기장을 마주보는 면적이 지금은 5개의 선에 걸쳐 있다면 여기는 지금 3개의 선에 걸쳐 있고 여기는 1개의 선이죠. 거의 통과하는 게 없다고 할 수 있죠. 회전하게 되면 다시 3개, 다시 5개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그 바뀌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걸 A, B, C라고 하면 A에서부터 C까지는 면적이 감소하면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게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게 되면 그 감소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그러면 위에서의 그림과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한번 위에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전류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갈수록 점점 면적이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되니까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것을 여기서 증가는 변화죠.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 방향에 자기장이 유도되고 그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는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위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어 흐르게 됩니다. 그 지금 발전기의 그 회전 방향에 따른 전류 방향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이 있으면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수직하게 가장 많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 면적을. 이게 회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네요. 그림들이 이제 슬라이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반대로 회전시킨다면 지금 이것처럼 회전하게 된다면 지금 이 면적을 여기는 중간에 이제 이런 상황도 있겠죠. 이 면적을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을 또 통과하는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코일이 이제 A, B, C, D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도 또 넘어가게 되니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유도가 되고요. 주의할 거는 이 A 그림하고 C 그림을 보면 A에서 전류의 방향, 여기 앞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도선 A, B에 흐르는 전류고요. C에서 앞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도선 C, D에 흐르는 겁니다.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보면 A에서는 앞쪽으로 흐르고
C에서는 뒤쪽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도선마다 방향이 바뀌는 그런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 이것을 교류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발전기는 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여러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세 가지 형태의 발전소입니다. 자, 맨 위쪽에 있는 것은 어떤 발전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증기를 발생시키는데 이 증기를 물을 끓여서 발생시키는 이것이 화력 발전이고요. 아래쪽에 이건 원자력 그림이죠. 핵발전입니다. 핵발전. 화력 발전하고 핵발전은 그 증기를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를 만드는 차이만 있죠. 그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인 뭐 석유, 천연가스 등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요. 보일러에서. 그때 이제 그 물이 끓으면서 발생한 증기로 이 증기 터빈을 돌리는 것이고요. 핵발전은 핵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로 역시 보일러에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기 전까지 사용하는 연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발생된 열로 보일러에 물을 끓이고 그때 발생한 증기를 이용해서 증기 터빈을 돌리고 이 증기 터빈이 다른 건물에 있는 발전기의 회전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전하면서 발전기가 회전한다는 원리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수력 발전인데요. 수력 발전은 역시 이제 터빈을 돌리는데 이 터빈이 이제 증기 터빈은 아니고요.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물의 이제 운동 에너지가 빠르게 되고 이 빠른 물의 운동 에너지가 수차를 돌립니다. 수차를 돌리면 이 수차가 터빈과 발전기 연결이 돼서 발전기가 회전하게 되고 이 회전된 발전기는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코일을 회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발전기 안에 이제 코일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유도되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이 또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앞에서 봤던 화력 발전이나 핵 발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도 이런 그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매우 높은 열을 모으고 그 모은 열로 보일러에 물을 끓이고요. 그 발생된 그 증기를 이용해서 증기 터빈을 돌리는 것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발전은 뭐 이름은 비슷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이쪽에 보면 이게 이쪽에 있는 이게 다 태양전지인데요. 태양전지의 이제 기본 구조에 이제 셀이 있습니다. 이 셀은 반도체로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전기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태양열 발전소는 다 교류 발전기를 작동시켜서 교류 전기를 만든다면 태양광 발전은 전기 방향이 일정한 이런 직류 전기를 만듭니다. 이런 것이 지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발전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뭐 그 효율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즉 기존의 그 화력 발전, 핵 발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태양열 발전도 비슷하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과 함께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발전 방식으로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날개죠. 날개를 여기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블레이드를 회전시킵니다. 이 블레이드가 뭐 매우 빠르게 회전하지는 않고요. 일정한 적당한 빠르기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회전이 여기 이제 나셀이라고 부르는 이 커다란 장치가 있어요. 이 나셀이 뭐 매우 큰 것은 위에 이제 헬리콥터가 앉을 정도로 매우 큰
그런 풍력 발전기도 있는데, 이 낫살 안에는 기어와 이런 발전기들 같은 이런 장치, 마치 하나의 발전소와 같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는 이 블레이드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회전에 의해서 이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풍력 발전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규류라고 할 수 있겠죠. 발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로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 이외에 조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 안산 가면 이제 시화호가 있는데, 시화호 방조제에 규모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데요. 그 물이 이제 들어올 때는 터빈의 수문을 닫아서 위쪽으로 다 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때는 위쪽 문을 닫으면 위로 못 나가니까 아래쪽에 이 출구가 있는데, 이쪽 출구를 통해서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썰물 때죠. 그럼 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썰물을 이용해서 이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이때 이 회전하는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조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이 조력 발전은 환경의 영향 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더 많아서 이게 그 발전 용량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와 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과제 두 개도 매우 쉬운데요. 그 발전기하고 전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두 문항을 한번 가볍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과제 1은 전동기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고 활동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활동지의 문제를 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므로 빨리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활동지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물 6번째 시간 발전기와 전동기 그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동의 발생과 표현, 파동의 전파, 파동의 중첩과 간섭, 정성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